네, 안녕하세요. 저 최문석 소장입니다.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클이나 뭐 통계 이런 거를 보면은 현재 실거래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항상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늦거든요.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속기도 하고요. 또 전문가들도 실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이랑 또 이게 통계나 이렇게 뭐 조사론의 조사로 해서 나와 사이트에 알려진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집값이 지금까지 왜 올랐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정부, 박근혜 정부 그 시절에 굉장히 전세 융자를 많이 해줬거든요. 없던 전세금이 문제가 있었는데 없던 전세금을 융자를 많이 늘려주다 보니까 갭 투자가 생기고, 그리고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 정부를 많이 지방으로 이전했잖아요. 결국 그 지방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뭐 심지어는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 같고,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처음엔 공무원들이 지방에 가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서울서 출퇴근하다가 최근에는 보따리 싸가지고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는 분이 많으세요. 저는 이게 2023년도 가을에 후반기에 사회적인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부동산 중에 아파트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하도 한마디씩 하니까 저는 지자체가 이제 움직인다.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실증을 느꼈거든요. 그동안 힘들기도 하고. 그렇게 해서 가장이 이제는 지방으로 가자. 그렇게 지방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가족이 한 6만 명이랍니다. 6만 명. 그 6만 명이 서울에서 가장이 지방으로 떠나는 거거든요. 뭐 한국은행도 내려갈 거고 뭐 내려가 있기도 하고 뭐 한전이나 뭐 제가 고향이 충청도 단양인데 진천만 해도 정부 기관 10개가 내려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도 옛날 충청도가 아니에요. 가보니까 뭐 서울이나 똑같아요. 먹는 것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, 전라도 나주나 뭐 이렇게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우리가 흩어졌거든요. 이게 정보기관이 내려갔다는 것은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지금 수요가 엄청 늘고 있어요.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웃집에 살던 고급 공무원이 보따리 싸가지고 통째로 집을 두고 갔거든요. 근데 가서 그 집안 가서 사는 거죠. 전에는 그래도 뭐 애들이 안 크고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안 갔지만 이제 자식들도 크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돈도 줄일 겸 내려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서울은 서울대로 힘들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것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뉴스가 될 것 같은데, 올 가을이 된다고 해서 후반기라고 해서 뭐가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, 부동산이 왜 자꾸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는지 그런 걸 관심을 가지시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따리 싸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흘러갔다.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. 가서 내려가 보면 넓은 땅에서 뭐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올가을에 큰 뉴스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내려갔으니까 분양 통장을 잘 안 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주변에 있는 분양을 하면은 그래도 좀 경쟁률이 세거든요. 그거는 그나마 굉장히 경기가 좋다고 내다보고 있고, 또 거기에도 통장을 놓다 보면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파트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역시 그런 올인할 수 있는 통장을 가지고 계신 점수가 높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접수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. 그래서 민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부동산은 앞으로 아파트 값이 또 오를 것이다, 이런 민심을 믿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새 아파트, 새 집 분양하는 데는 투자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서울서 충청도 소유까지겠죠. 뭐 수도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나 충청도는 끼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도 사이가 아주 애매하게 됐어요. 세종시가 갑자기 잘 풀리는 바람에 뭐 천안 대전이 뭐 수도권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경부선 따라 쭉 가는 도시는 앞으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,
그리고 기왕이면은 그 새 아파트에 새 신도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 남양주에만 지금 아파트가 제3기 신도시에 들어오는 그 가구 수가 분당하고 판교를 합친 것만 해요. 뭐 대략적으로 땅 면적도 봐도 거의 1,000만 평 가깝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는 강북 쪽에는 뜰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서울 강북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. 근데 남양주는 서울 강북에서 더 멀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서울에서 그 당곡에서 전철을 타고 방북을 지나가지고 남양주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이 지하철 문화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서울 인접해 있는 도시들은 다 서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서울에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경기도는 싸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경기도 일대에 있는 그 신도시 주변에 신도시가 조금씩 커지는 경우, 또 지구 단위였는데 또 신도시가 지구 단위가 100만 평인데 옆에 지구가 또 생기면 200만 평이잖아요. 판교가 280만 평이니까 지구 단위가 3번 정도 되면은 신도시급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서울의 가치는 그 거품이 좀 빠질 것 같고요. 경기도는 오히려 그 인구가 늘고 또 타 지방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도 경기도가 2천만 명, 서울이 1천만 명 이제 안 되고 그런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3천 명이 살다 보니까 이 3천만 명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닌데 현 정부가 초창기 때 그 특례 보금자리라고 거의 돈을 36조 원을 풀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의심을 했어요. 그 많은 돈을 풀어서 언제 거둘 것인가. 근데 한 3개월 동안 거래된 거 보니까 다 걷어들일 수 있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취득세가 또 받을 수 있죠. 거래가 되면 또 양도세도 받을 수 있죠. 또 등록세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정부도 살림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정부에서 모아야 될 그 세금이 약 50조 원이었답니다. 50조 원. 그 중에서 35조 원이 거치고 한 15조 원 가까이가 세금을 못 받은 거죠. 그러니까 36조 원을 그 선투자로 특례 보금자리로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우리는 피부에 못 느끼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역시 정치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부동산을 올릴 수 있다. 그리고 더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정치다. 앞으로 올릴 수 있는데 조금씩 올릴 것이냐 아니면 많이 올라가게 할 것이냐. 제가 원희룡 장관하고 저하고 누가 머리가 좋은가 연구해 봤는데 권한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머리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현 정부를 믿고 있고요. 과거에 어떤 정부도 부동산하고 안 싸워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정부는 없습니다. 근데 결국 부동산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. 부동산의 앞날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있다면 그냥 좀 넓은 신도시 그런 데다 투자해 놓고 사시는 게 바람직하고요.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새로운 집, 신도시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